내일 그 청와대 회동이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또 안 가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아까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잠깐만 좀 추가할까요? 아까 시간 때문에. 예, 하시죠. 네. 이거 참, 아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무슨 프레임이고 이게 분석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평론가 입장에서 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참 싫어요, 이런 거 하기가. 네. 이게 뭐 도대체 과거, 조금 더 과거. 왜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행태만 보이는지 예. 정말 답답해요, 정말 한마디로. 뭐 문재인 정부 현재 그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정치권마저도 모두가 지금 다 과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 부분 좀 전해드리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아, 네. 불안하다. 정말 이런 얘기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어느 진영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좀 그분들에게 싸움을 하는 건 언론들이 좀 관심 갖지 말고 네. 보도하지 않으면 제풀에 지칠 거야 아마.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께서 예. 과거 얘기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건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 보내셨어요. 노동일 교수님한테 너무 몸을 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네. 마초맨답게 자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리한 청취자분이십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홍준표 대표 이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더욱이 보수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네. 안보, 즉 우리나라는 정말 외교가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입니다. 북한과 미국 얘기를 보면 물론 아직은 말폭탄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말폭탄으로는. 그렇죠. 심지어는 B1B 폭격기 보셨죠? 북한 쪽으로 거의 지금 가까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또 지금 선전포고라 그래요. 하무다도는 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안보 문제가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은 먼저 탈락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라고 하더라도 못 가나 우리는. 우리 적폐청산 대상이라면서 또 내가 왜 원오브 대미야. 1대1로 만나. 이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요. 솔직히 말해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자꾸 미래를 못 가고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걸 진단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폐청산밖에는 우리 한국 정치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직은 없다. 그런 생각을 그도 확인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미래로 못 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도 좀 기여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조금 뜬금없는 짓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관계 물론 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시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홍준표 대표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본인이 협치를 강조했고 안보 위기를 강조했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 안보관이 전혀 다른데 만나서 못하냐. 그럴수록 만나야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안보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 별로 잘 보고 안 할 거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 만나서 정말 지금 장외에서 하는 얘기들 있는 그대로 변절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아마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설사 그렇다 하도 지난 대선 때 본 것처럼 토론에서 본 것처럼 본인 스스로 무슨 스트롱맨 또는 마초맨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네. 아니 그런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기는 싶어요.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자. 그러니까 독상 차려달라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글쎄, 아무래도 100몇 석 되는 그 거대 야당 대표가 6석 되는 정의당 대표하고 같이 겸상받는 건 싫다. 그런 점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런 분들 이렇게 같이 다 만나면 전부 다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돼버리니까. 네. 본인 싫다. 그런 어떤 본인만의 존재감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원 오브 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싫다 생각할 것이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15명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
5분씩 얘기하면 다 시간 다 갈 것이다. 근데 저는 네. 그때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 만나지 말자고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그 최종 그렇죠. 결과가 예. 원내대표 대표들만 대표들만 만나자. 예. 그렇게 전 역제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역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역제안을 또 뭐 하면 의제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시간 제한하지 말고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네. 청와대에서 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노 교수님. 예. 홍준표 대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글쎄 이제 그러니까 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온갖 얘기를 다 아니, 하고 있는 어떻게 거죠. 아세요? 근데 1대1로 하면 만난다 아니, 지난번도 했잖아요. 안 만났잖아요. 지난번도 수해 왔다가 안 만났잖아요. 아, 근데 1대1로는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거 1대1로 만나면 다른 두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안 만나줄 줄 알고 우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독상을 이렇게 받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독상 받으면은 글쎄요. 아마 안보 문제 가지고 공방전 펼치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또 때리겠죠. 아, 그럴까요? 뻔하죠.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종훈 박사님이 조금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요. 아무리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고 하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지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딱히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데 안 갈 명분이 없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가게 갈게 그러면 일대를 만나자. 역제안을 하면서 마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략적인 모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앞서 제가 그렇게 보십니까? 과거 문제 아니 잠깐만요. 누구시냐 앞서 동의하지 않나 그러는데 아니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문제를 얘기하자 하는데 안 가요. 왜요? 적폐 세력 문제 때문에 적폐 세력의 대표라고 과거 문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1야당 대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지 네. 않다니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적폐 청산하고 과거 문제는 홍준표 대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이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문제를 본인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홍 대표 사실은 뭐 지금 요즘 나오는 자료 보니까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예. 그러게 말이죠. 근데 홍준표 대표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적폐 청산한다 하면서 적폐 세력의 대표를 왜 부르냐 그랬어요. 네. 본인이 물론 적폐 세력이라는 말은 좀 부추지 않은 말이겠지만 그 대표를 자임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뭐 실제로 대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말이 아니고 네. 일종의 보수 세력을 나는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예. 식의 그 생각을 지금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야말로 1대1의 어떤 관계를 맺을 사람이지 많은 야당 대표들 사이에 하나가 아니다. 하는 네. 그게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적폐 세력의 대표를 맞아요. 왜 부르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대표라는 그 말에 내가 보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일을 자신이 대표를 자처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폐 세력 때 또는 적폐 청산과 적폐 싸움 뭐 하여튼 이런 프레임에서도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럼 1대1로 만나시죠. 하면 만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만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전략을 짜겠죠. 그러나 청와대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죠, 그거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성격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만약에 저는 우리 허를 찔러서 그럼 만나고 싶으면 1대1로 만납시다. 그러면 다른 야당에서 아까 반발할 거지만 네. 그럼 다른 야당 대표도 1대1로 또 만납시다. 얼마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또 정말 일종의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고. 아니, 이거는 실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거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청와대가 한 목소리로서 머리를 맞댄다라는 측면을 미국에 또 북한에 또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예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토론한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1대1을 만나서 할 수 있는 토론, 협상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안심하시라. 우리는 이렇게 적어도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는 것이지. 아니 그 문제에서 다 만나지 못하지 1대1로 만난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나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역시 회동의 의제는 안보가 주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방문 이제 성과,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안보 상황 설명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들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바른정당의 조영 그 원내대표 지금 그런 같은 경우는 뭐 전술핵 배치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야당의 목소리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만나서 뭐 전술핵, 핵무장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인식이 있다면 그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일정한 부분 귀 기울일 부분이 있으면 귀 기울이고 네. 뭐 오해가 있는 걸 설명한다면 설명하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일 거고 뭐 요즘 또 뭐 나오는 게 무슨 여야정 국정 협의체인가요? 상설 그렇죠. 협의체인가?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또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 후보자 인준에 있어서 협조해준 뭐 그런 데 사의도 표하고 앞으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네. 뭐 그동안에 어떤 야당들이 비판했던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겠죠. 앞으로의 협조도 뭐 또 뭐 국정 협조도 당부하겠고. 네. 자, 주요 의제는 안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박 교수님 이제 주 전공 분야 예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내일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 안철수 대표하고 아니, 소통이 안 돼서 추정컨대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의 안보 문제에 대한 위중함을 다시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대화는 좋지만은 상당히 엄중하게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 같아요. 네. 대화 기조로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아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쪽에 방침을 찍을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최근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라인과 정부의 라인이 너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안보 외교 라인 가지고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됐더니 이번에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는 것이 옳다.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아마 안철수 대표가 던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예. 뭐 인사 문제는 얘기 안 할까요? 인사 라인도 또 논란이잖아요. 인사 문제도 얘기하겠죠. 인사 문제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방점은 인사 문제보다 워낙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외교 안보 라인과 함께 청와대의 민정 관련된 인사 문제도 좀 손을 보는 것이 맞겠다 정도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정작 언론이 이제 관심 갖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처음 노동희 교수 전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서로 뭐 소송 취하도 다 하고 네. 분위기가 좋잖아요. 좀 분위기 좋죠. 여러 가지 뭐 딜도 했다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과연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스마일? 뭐 그 안철수 대표 요즘엔 분위기 표정 괜찮더라고요. 아니, 예. 네, 표정 상당히 뭐 그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근데 사실은 그 또 너무 좋아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물론이죠. 이거 이제 김희수 그 헌재소장 후보자하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그 인준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의당 힘이 좀 과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캐스팅 보트 줬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번에 왜 뭐 강경화 장관 비롯해서 뭐 외교 4강 대사 라인 다 교체해라 예.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어떻게 지금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다고. 그렇죠. 네. 정치인이 많이 돼갔다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 뭐 그런 것이 뭐 예상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는 요즘에 예. 백악관과 북한에서 나오는 이른바 말폭탄 그 와중에 전장터는 결국은 남북한이 될 텐데 네. 우리 외교관은 지금 뭘 하는지 진짜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열심히 뛰고는 있겠죠. 열심히 뛴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는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미국은 비원비 폭격기를 출격시키고 북한에서는 지금 선전포고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올리면 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럴수록 우리의 외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정도예요. 네. 그래도 안보 라인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합니다. 뭐 지금 쏘는 그 미사일도 불발이 된다는 둥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앞으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 얘기가 또 좀 다르고 말이죠. 뭐 전술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 불안한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는 저는 청와대도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더욱이 보수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네. 안보, 즉 우리나라는 정말 외교 뭐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입니다. 북한과 미국 얘기를 보면 물론 아직은 말폭탄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말폭탄으로는. 그렇죠. 심지어는 B-1B 폭격기 보셨죠? 북한 쪽으로 거의 지금 가까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또 지금 선전포고라 그래요. 한 번 더 돌면 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안보 문제가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은 먼저 탈락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오라고 하더라도 못 가나 우리는. 뭐 우리 적폐청산 대상이라면서 또 뭐 내가 왜 원오브 댐이야. 1대1로 만나. 이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요. 솔직히 말해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자꾸 미래를 못 가고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안보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 별로 잘 보고 안 할 거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 만나서 정말 지금 장외에서 하는 얘기들 있는 그대로 면전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아마 나중에 무슨 보복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설사 그렇다 하도 지난 대선 때 본 것처럼 토론에서 본 것처럼 본인 스스로 무슨 뭐 스트롱맨 또는 마초맨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네. 아니, 그런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기는 싶어요.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1대1로 네. 만나자. 그러니까 독상 차려달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글쎄, 그럴까요? 뭐 아무래도 뭐 100몇 석. 내일 그 청와대 회동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또 안 가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그 아까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잠깐만 좀 추가할까요? 아까 시간 때문에. 예, 하시죠. 네. 이거 참, 뭐 아까 누구에게 요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무슨 프레임이고 이게 분석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평론가 입장에서 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참 싫어요, 이런 거 하기가. 네. 이게 뭐 도대체 과거, 조금 더 과거. 왜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행태만 보이는지 예. 정말 답답해요, 정말 한마디로. 뭐 문재인 정부 현재 그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정치권마저도 모두가 지금 다 과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 부분 좀 전해드리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아, 네. 불안하다. 정말 이런 얘기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어느 진영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 좀 그분들에게 싸움을 하는 건 언론들이 좀 관심 갖지 말고 네. 보도하지 않으면 제풀에 지칠 거야 아마. 아.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하여튼 예. 뭐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노동일 교수님께서 예. 과거 얘기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 보내셨어요. 노동일 교수님한테 너무 몸을 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네. 마초맨답게 자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리한 청취자분이십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홍준표 대표 이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거예요. 네.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걸 진단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폐청산밖에는 우리 한국 전체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직은 없다. 그런 생각을 그도 확인합니다. 노동일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박 예. 교수님께서 네네. 미래로 못 가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도 좀 기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조금 뜬금없는 짓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관계 물론 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시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홍준표 대표 나름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걸 예. 통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본인이 협치를 강조했고 안보 위기를 강조했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 안보관이 전혀 다른데 만나서 무엇하냐. 그럴수록 만나야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잘 모르겠습니다.